네, 유여해 교수의 춤추는 법입니다. 입법 감시로부터 이번 주 감시가 시작이 됩니다. 유여해 교수 나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불효자 방지법을 얘기했었는데요. 예. 오늘 인터넷상 예, 그리고 신문들이 많이 이제 소개를 하더군요. 네, 이제서야 소개를 하면서 막 찬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법을 그렇게 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착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뻐지면 좋겠다는 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법이 자꾸 나와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하고 네. 법을 혼동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정해놓고 어기면 벌을 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법이 그저 좋은 얘기를 막 써놓으면 그게 진짜 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얘기를 막 써서 사건이 터질 만한 법이 또 하나 발의가 됐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도대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나온 맞습니다. 건가요? 그때 나온 네. 법인데요. 이것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100여 건의 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예. 메르스 관련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 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원래 생각하고요. 감염병에 관한 법이 있죠. 그 있죠. 개정안이군요. 네, 개정안입니다. 예. 발의하신 분은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승남, 김영록, 김우남, 변재일 뭐 등등 새정치연합 민주연합 의원들이 11명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쪽은 없고요. 네, 없네요. 한 분도 안 어, 계시고 다 하셨는데요. 자, 아주 황당한 거예요. 지금 현재 감염병으로 손해를 본 병원은 손실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까지는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그 조문이 뭐냐면요. 예. 아니 감염되더라도 그 기책 사유가 있어야죠.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감염병에 질병에 걸린 환자를 전혀 병원 측에서 합리적 경비로 뭐 차단 조치를 안 했다든지 네. 뭐 그래야 뭐 배상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법안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적어져 있지는 않고요. 예. 이 법안의 손실 보상이라는 조문에 보면요. 예.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감염병 사용시설, 즉 만약에 메르스가 있을 때 그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했을 때 손해를 입었으면 그 의료기관과 경영자에게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이 지정병원이 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는데요. 예. 이번 개정안은요. 병원과 소유자 말고요. 격리 조치로 인해서 농사를 할 수 없게 된 농민의 경우 농업 중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보상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농민의 경우. 농민만. 네, 지금 이 조문에는 농민만. 참. 괴이 적은 법이네요. 이거는 그랬으면 좋겠다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 농민, 물론 감염을 당해서 격리를 됐으면 손해배상을 해준다? 전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러면 감염의 기준이 되는 전염병은 무엇까지 할 것인가? 아니 전염병도 전염병이고 그 감염에 예를 들어 상당한 책임성이 있어야 무슨 손해배상을 하든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는데 모든 그런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치료 안 되면 모든 의사가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가져왔다가 말을 못하고 갔던 법인데요. 메르스라든지 전염병이 있을 때 아예 격리해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벌금을 2천만 원 넘게 3천만 원 넘게 그리고 징역까지 살게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참 정말. 저는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염 무슨 아니 근데 이 법은 무슨 좀 드릴까요? 네. 아니 농민에게만 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도와줘야 될 만한 딱한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든지 또 아니 농민이라고 다 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민도 분홍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러면 그 전염병을 어디까지로 할 거냐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은 또 어떻게 규정돼요? 독감도 전염병이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요. 폐결핵도 그런 거고. 아폴로 눈병도 전염병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기준을 둘 것인가? 폐렴도, 폐결핵도 다 그렇게 되면 전염병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법을 발의를 했을까? 정말 생각이 있었을까? 이번 주에 발의된 법 중에서 제 눈에는 이게 가장 먼저 일단 황당하기 그지없는 법으로 일단은 이게 있습니다. 임수경이 아직 국회의원을 하는군요. 저도 그거 보면서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임수경 이름도 있네요. 네. 강동원 이 참 대단한 법에 서명한 분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강동원, 김승남, 김영록, 김우남, 변재일, 윤호중, 이계호,
이하경, 인재근, 임수경, 황주홍입니다. 임수경 아직 의원을 하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필님하고 이렇게 춤추는 법을 하면서 예. 만약에 발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나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발의했다고 하면요. 예. 여기 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했다. 아니, 이거 소신이라서 아니고 그냥 네. 품앗이 하는 겁니다. 옆에 바로 옆 사무실에서 들고 오면 네. 또 적당히 해주고 법관념이 없는 겁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를 또 해드릴 어떤 용의가 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 법 얘기 들으면요. 예. 아마 주필님 오늘 여기서 나가실지도 몰라요. 현재 우리 법 중에는요. 남녀 예.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예. 이름부터 되게 어렵죠. 그 개정 법안이군요. 네, 개정 예. 법안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법안은요.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또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셨어요. 예. 근데 보면은 이자스민 의원이 예. 대표 발의입니다. 예. 이 법은요. 자, 우리 현재 성희롱이라는 내용이 이 법안에 있습니다. 성희롱. 고용평등에 왜 성희롱이 들어갑니까? 그건 다른 법률로 있잖아요. 또. 아니에요. 성희롱은요. 우리 네. 성희롱이라는 법은 형법상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에서 원래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 형법 아니야? 그 성추행 이런 관련 아니야 하는데 성희롱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형사적 범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민사적 그리고 오히려 그러지 말아라. 아주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안에 그 어떤 있는데요. 내용이 있나요? 성희롱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도대체 희롱이 뭐지? 놀리는 건가? 예. 만지는 건가? 말하는 건가? 그러는데요. 만지는 거는 성추행 아니에요? 성희롱도 여기 안에서는 성희롱, 그러니까 만지는 게 들어갑니다. 이 아. 법 안에서는. 그 은근히 보는 것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것도 은근히 보면서 윙크 이렇게 해도 여기에 해당돼요. 참 은근. 그런데요. 성희롱이란 단어 대신 이건 예.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대요. 그래서 괴롭힘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괴롭힘.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으로. 괴롭힘. 근데 괴롭힘은 아니 성적 괴롭힘이라는 한정어가 있나요? 아니요, 모든 걸 포괄했습니다. 이제 오. 이거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그냥 이데아예요. 이건 완전히 그 직장 내에서 아니 그게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조항이므로 네. 말하자면 여성의 여성성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 괴롭힘도 그 취지에 맞게 좀 한정적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한 이유를 보면요. 현행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은 괴롭힘의 일부 유형일 뿐이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성희롱만 얘기하지 않고 괴롭힘으로 해서 직장 내에서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자. 주필님. 혹시 불러드릴까요? 누가 발의를 하셨는지? 예, 한번 물어봐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면 네. 모든 괴로움을 느끼는 행위가 다 포함되잖아요. 만약에요. 단순하게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네. 예를 들어 상사의 정당한 꾸중이라든가 또는 업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금 예를 들어서 분노의 표현이라든지 네. 또는 업무에 대한 독촉이나 또는 업무에 대한 독려 이런 것까지 받는 사람이 마치 지그시 보는 데 대해서 괴롭힘을 느끼듯이 나도 괴롭다고 느꼈다. 네. 면 다 해당이 될 수도 여기 있네. 다 해당돼요. 그래서요. 괴롭힘 예방 교육도 있어요. 여기 안에 거 보면요. 그러면 네. 우리 이성현 아나운서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잘못 읽었다. 네. 그래서 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지 왜 아버지 가방이냐 하고 제가 지적을 했다.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를 받겠죠. 당연히. 괴롭힘이죠. 여기 해당되지. 교육받으러 가셔야 돼요. 참. 그 누가 또 이런 법을 냈나요? 또 이런 예도 있어요. 만약에 예. 정말로 어떤 여자 직원이 계속 상관에게 커피를 타다 드려요. 예. 근데 그 상관은 그 여직원이 싫어요. 그러면 난 이거 괴롭힘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남자에게도 그런 이걸 괴롭힘이라고 규정할 피해자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남녀. 여기 아니
아니 남녀 고용 평등이라고 얘기하면 직장에서 여성의 상대적 여성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나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 보완적인 뭐를 해보자는 취지일 텐데. 요즘 20대 젊은 초짜 직원들이요, 신입사원들이 많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 직원들이요. 내 상사가 여잔데 내 엉덩이를 만져요. 그 이야기도 요즘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생각보다 그건 세태가 예를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 섹슈얼 허라스먼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죠. 있을 수 그건 있다고 이해하는데 보는데 이것은 그냥 괴롭힘이에요. 우리 법 조문에 이 몇 명이나 발의했어요? 10인, 10명입니다. 강길부, 경대수, 권은희, 새누리당 권은희입니다. 김광진, 김상훈, 양창영, 이우현, 이자스민, 대표 발의가 이자스민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정희수, 조명철. 조명철은 또 이자스민이 들이미니까 그냥 품앗이 해준 거군요. 참 법을 정말 너무 장난처럼 만들어대니.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은 법 중에서 더 어이없는 법은요, 아주 단어 하나씩 바꾸고 있는 법들, 특히 법 조문마다 다 찾아서 그 단어만 바꾼 뒤에 법안 발의 한 건, 그리고 그것도 품앗이 하고요. 예. 또 이자스민 의원께서는 아주 이상한 법을 또 많이 만드셨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국적자들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법치주의, 국적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무국적자에게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똑같아요. 혼인을 하고 있는 혼인주의인데 불구하고 사실혼 부부를 자꾸 인정하자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것은 법을 만들고 법을 피해가자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법과 법이 상충하게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법들을 보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건 일주일에 매일 해도 매일매일 웃긴 법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풍부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공의 의사. 네, 레지던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인턴과 레지던트 지위에 대한 법, 이런 법이 좋은 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 누군가는 피해가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대개 특수 집단 안에서의 전통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이 갖는 어떤 직업의 디시플린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거로 되는 거지, 그런 건 법으로 다 정하나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못 보셨습니까? 기사에 인제 수학 문제 어렵게 못 낸대요. 학교에서. 왜? 수학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 레지던트라든지 인턴에게 어떤 예. 지위를 향상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예. 몇 시간, 이 법안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상희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환 의원 등등에서 발의를 했는데요. 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수 없도록 80시간을 초과하지 말도록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주 80시간이겠죠. 네. 예.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음. 근데 오늘 또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응급실에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를 하게 되면은 1년간 7,000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다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전문의 2명이 거기에 응급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7,000명의 사람을 살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의들이 낮에 과연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전문의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그럼 의사를 더 뽑아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대도 포화 상태거든요. 아니 그런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자율로 관리할 문제이지, 제3의 전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삼자들이 앉아서 그저 어디서 야 전문의들이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낮에 졸고 있다더라. 그러면 근무 시간 줄이면 되지 하고 지 마음대로 근무 시간 줄이라고 명령하는 법을 만들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와 비슷한 법이 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턴들에게 몇 시간 근무를 못하게 하는 법이 나와서 지금 예. 현재 실행 중입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주피님과 제가 만약에 인턴이잖아요. 예. 한 사람이 그 시간 근무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그 시간 근무를 안 할 때
휴가 보내주는 법이에요. 휴가 보내주는 예. 법. 휴가 갈 때 딴 사람이 대신 근무를 서줘야 돼요. 예. 그러면 결국 휴가는 가지만 나는 업무량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법으로 인해서. 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사 중에 보면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나왔습니다. 휴대전화기 가격을 계속해서 이렇게 억제하는 법이 발의가 돼서 예. 단통법이라든지 통제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때는 휴대전화기가 더 싼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갔다. 더 올라갔죠. 그 풍선 효과가 단독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예. 그럼 이번에도 이 법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예. 전공의에게 수련 시간 예. 80시간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정말 지켜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누가 감당할 이 것이냐. 법은 누가 냈던 법입니까? 네, 제가 그래도 공평하게 이름은 제가 이 다 훌륭하신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 번은 읽어드려야 또 아니 이거 아니네요. 여기 있습니다. 예. 전공의 여기 있습니다. 예. 딴 거 부르면 큰일 납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법을 정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을 만들면 이제 이런 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가 만난 지 몇 시간 안에는 절대 키스를 해서는 안 된다. 또는 키스를 할 때는 첫 키스는 절대로 설왕설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왜 이분들은 그런 법을 만들고 싶은 말할 수 없는 충동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충동을 또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의를 많이 하면은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게 되니까 김상희, 김성주, 김영환, 김용익, 남인순, 설훈,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근데 모조리 또 새정치군요. 네. 여기 또 임수경도 들어가. 바쁘네요. 최동익.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이 이번 주에도 제가 칭찬하고 싶은 법을 찾고 싶어서 계속 지금 여러 개 찾았는데 중에서 고른 걸 거 아니에요. 100여 개 중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얍실한 법도 많아요. 거기 안에서 단어 뭐뭐의를 뭐뭐의 등으로 한다를 발의를 쫙 한다거나. 근데 그것도 우리 유 교수께서 잘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무엇의를 무엇 등의라고 고칠 때는 네. 그 등에 무언가를 끼워 넣고 싶은 누군가의 로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잘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시행령으로 들어가 봤더니요. 갑자기 사업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움직여서 야 이름 바꾸는 거다. 그저 이건 뭐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등자 넣는 거다 이래 놓고 시행령으로 내려가서 누군가의 이권을 창출하거나 누군가를 규제하거나 누군가의 특혜를 만들어내는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국회 로비를 받으면 안 되고요. 주필님 요즘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리는지 알고 계세요? 그 왜 다른 종에 담아서 이렇게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예. 근데 음식물을 과연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굉장한 썩는다고 토론이 하지만.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생각보다 커요. 이 정도 예, 되거나 예. 아니면 이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주부들이 문의를 한 거예요.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가 꽉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쓰레기가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봉투를 좀 작게 해주시거나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달렸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하고. 음식물 쓰레기 묶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서 또 버리시면 깨끗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분류하도록 한 뒤에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 시스템을 만든 회사의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요. 기계가 불티나게 팔렸었는데요. 그 기계가 팔리고 난 뒤에 사람들은 또 불편하니까 비닐봉지를 써서 버리고 있고 어떤 누군가의 로비가 만약에 들어간다면요. 그것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피해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로비를 양성화시켜야 된다. 네. 지금은 말하자면 그 변호사들이 음성적으로 독점해 있거든요. 그래서 로비를 양성화시켜서 로비를 다 기록하게 하고 로비스트를 등록시켜서 차라리 양성화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감시에 좋다. 바로 하는 것이 그것이 로비스트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비스트법이 17대, 18대, 19대 계속해서 근데 발의가 이제 되고 있어도 그 로비스트 법을 마치 로비스트 법을 만들면 재벌 로비를 위한 법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캠페인을 벌여서 무력화시키거든요. 맞아요. 참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재밌으셨나요? 참 재밌다고 해야 될지 짜증난다고 해야 될지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